네, 여러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7월 5일자 월요일자로 저희가 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장마 끝나면 불볕더위가 또 예년처럼 또 오겠죠. 계절은 변함없이 다시 다가오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여행업계는 어떤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지, 오늘도 그 변화가 어떤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자, 괌이 있죠. 괌이 이제 여행객 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괌이 이제 사이판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열고 있죠.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 거고요. 얼마 전에 국회에 통과된 손실보상법 관련한 내용 때문에 우리 한국여행업협회에서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태국의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제 푸켓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단체 여행 있죠? 단체 여행. 우리 여행사에서 모객할 때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왔다는 내용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투어가 3년 만에 TV 광고를 다시 시작했고, 아시아나항공과 그 북마리아나, 얼마 전에 그 트래블버블 맺은 사이판이 있는 북마리아나가 운항 재개를 운항 재개 관련 프로그램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투어비스라는 여행사 있죠. 여기서 셀럽 투어 상품 선보였는데 굉장히 특이해서 저희가 준비해봤고, 미국 유타는 음성 결과지를 소지했을 경우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소식만 먼저 꼽아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통해서 못 보신 내용들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traveldaily.co.kr 텍스트 뉴스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괌 주지사가 직접 밝혔습니다. 7월 4일부터요. 괌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괌을 방문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격리 면제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괌이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그죠? 그 아스트라제네카만은 그거 백신은 허용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백신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자가격리에서 면제되니까 백신 종류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요거는 이제 좀 그 범위에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괌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성인 인구의 75%가 이미 백신을 맞췄대요. 그리고 7월 21일까지 8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해서 집단 면역 조기 달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긴급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 또는 70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다 격리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완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백신 미접종 여행객 및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 국적, 시민권 등에 관계없이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의 격리 기간을 준수해야 돼요. 음성 확인서도 없어, 백신도 안 맞았어, 그러면 10일 자가격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련한 모니터링, 증상 보고, 관련한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괌 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관계자는 괌 현지 여행객 격리 규제 완화에 맞춰서 관련 여행업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조만간 해당 항공사 그리고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같은 거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한국의 코로나 상황과 변수에 대해 괌 현지와 꾸준히 소통해서 안정적인 괌 여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좋습니다. 관광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잘 와, 많이 와. 이게 아니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나서서 설사 우리 여행업계 대상으로 뭐 정보를 전해드리지 못하고 세미나를 뭐 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그 어떤 말들이 중요한 거죠. 워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지금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이제 두 번째 트래블 버블이 과미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조심스럽네요. 그죠? 예. 자, 두 번째 소식. 한국여행업협회가 국회 본회의 손실보상법 처리에 여행업이 빠진 채로 손실보상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부실한 여행업 추경 피해 지원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카타는요, 죽어가는 여행업을 살려달라고 수개월 동안 호소한 결과가 여행업 홀대라는 이번 법 제정에 100만 여행업 종사자들의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다. 관광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여행업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행업계가 코로나19 매출 제로로 줄도산과 종사자 대량 실직이라는 나락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피해 지원 수준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도 미치지 못하고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행업계는요, 트래블버블,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 등을 통해 여행 시장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여행 금지 및 제한은 또 계속 다시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행업계의 피해와 고통이 언제 끝날지 굉장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창희 카타 회장은요, 여행업은 정부의 행정명령 이상의 각종 제한 조치, 국내 여행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업종이며 현재 매출 제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피해 상황에 합당한 현실적인 피해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행 업종에 대한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과 함께 여행 시장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바쁘시죠,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예. 뭐 이런 유감 표명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난데 제발 조금 마지막 남은 귀 조금이라도 좀 열어주시고 우리 업계에 의견 죽겠다는 소리를 좀 외면하지 마시고, 이미 모든 절차와 법진 절차, 행정 절차가 이제 끝나갔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도 될 때까지 쌓아야 되고, 방역 때문에 걱정이 되고 비난의 목소리는 있지만 지난 주말에 뭐 민주노총이었나요? 어디서 뭐 대규모 도심지회 이런 건 막 뉴스 크게 나오고 막 정부 국무총리도 나와서 전날 하지 말라 달라고 방역 때문에 좀 참아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방역 때문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 했으면 저렇게 꼭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론 우리 여행업계가 한 6개월 동안 집회와 시위 이렇게 했는데도 CR도 안 먹히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노동자 집회하는 게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예. 참 사람이 약어요, 그죠? 아유, 자,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태국의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7월 1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뭐 막 그 환영 행사도 했대요. 막 그 비행기 들어올 때 활주에서 소방차에 물 확 뿌리고 이런 것도 했고, 7월 1일 에티하드 항공 총 5대를 통해서 푸켓에 입국했대요. 입국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항공사가 런던,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아부다비 등 싱가포르 도시에서 푸켓 직항을 또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푸켓 직항 항공사가 늘어날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태국관광청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달 그 열린 그 저희가 전해드렸죠. 23차 관광산업위원회를 요 자리에서 건의를 했대요. 뭘 건의했냐? 여행사 단체 여행 재개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회신이 왔대요. 그래서 여행사 단체 이제 뭘 건의했냐면 단체 여행 시 방역 수칙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식당 단체 예약 등의 허용을 요청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여행사 단체 여행의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약 시 허용된 각 팀별 4인 기준에 따른 단체는 한 곳의 음식점을 예약하여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적 모임은 뭐 5명 이상은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여행사에서 모객을 했어. 30명을 모객을 했어. 그러면 4인별로 한 팀이다. 그러면 요 한 팀 또 한 팀 한 팀 다르잖아. 요 팀 다른 팀이지만 30명이 넘지만 4명 4명 4명씩 한 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 7, 28, 뭐 7개 팀이다. 28명이다. 뭐 그 인원은 음식점에서 한 곳의 음식점에서 예약해서 이용 가능하다는 요런 얘기입니다. 요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예. 하나투어가 새로운 여행 시작 알리기 위해서 3년 만에 TV 광고 찍었대요. 그래서 요게 이제 7월 2일 날 첫 방송이 나온 모양인데 지상파, 케이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요 CF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트 있는 내용으로 뭐 이렇게 좀 CF가 꾸며졌대요. 그래서 이게 2018년 이후 3년 만에 찍은 TV 영상 광고래요. 그래서 하나투어닷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바가 7월 2일 날 먼저 공개됐다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위트 있게 약간 재밌게 꾸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괜히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겠는데 하나투어 그다음에 뭐 그 전에 그 올해 상반기에 막 인원 감축 때문에 대외적으로 사실 좀 비난의 목소리도 좀 들었잖아요. 근데 야, 그런 거 감안하고서 CF 공개도, CF도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뭐, 유명 연예인을 써서 엄청나게 큰 제작비가 든 건 아니겠지만, 야, 이것도 어떻게 좀, 분명히 또 이거, 저희 요 뉴스 나가면 또 뭐, 또 댓글을 비롯해서 많은 또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해야 될 홍보 활동을 또 해야 되긴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네요. 그죠? 아휴. 자, 이런 소식은 좀 안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안 전해드릴 수도 없고 그죠. 예. 자, 아시아나항공이 사이판과 속한 그 마리아나 있죠. 북마리아나 정부와 손잡고 관광 활성화에 나선답니다. 그 트래블 체결 때문에 그 현지에 주지사가 한국을 지금 방문했고 지금 이제 출국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모두 투어, 노란 풍선, 기타 등등 업계 이렇게 돌아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1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방문했대요. 그래서 운항 재개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사이판 방역 대책 재점검했대요. 그리고 양국 간 관광 활성화에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선완성 아시아나항공 상무는 한국과 북마리아나 제도 간의 트래블 버블 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방역 모든 노력해 주신 마리아나 제도 정부에 감사드리고 이번 협력이 K방역 투어 프로그램 실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 24일부터 주 1회로 사이판 운항 재개에 나서죠. 인천공항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하고 사이판 현지에는 14시 30분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항공사들이 좀 뜨니까 조금씩 수요 회복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트래블 버블 체결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보다는 뭐 거의 뉴스도 거의 없고 지금 관광청에서 일하니까 여행사 업계 방문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업계 기자들한테 많이 뿌려지고는 있는데 의외로 트래블 버블 체결 전보다 막상 트래블 버블 체결을 하니까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가고 있어요. 요 관련해서 오늘 마지막 순서 칼럼에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종합여행사 투어비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어비스. 여기서 제가 요 내용을 보고 참 괜찮더라고.
특별한 테마를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셀럽 투어를 이번에 선보였어요. 그래서 이 셀럽 투어 테마별 전문가와 여행을 하는 건데 이제 또 이게 패키지예요. 특별한 패키지 여행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패키지는 최대호 작가와 함께하는 여수 떠나보기 제목이 어려면 이게 뭐 이래 여수 떠나보시집 3기래요. 좀 특이하죠. 읽어보시집 그 다음에 평범히 살고 싶어 열심히 살고 있다 등 저자래요. 그다음에 14만 팔로워를 거느린 작가래 최대호 작가래. 저는 잘 몰랐는데 유명하신 분인가 보죠. 인문학과 글쓰기 테마로 구성된 투어래요. 그래서 여수 전문가 하지수 가이드와 함께 현지인만 아는 숨은 명소를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듣는 인문학 투어래요. 그래서 서로 여수의 새로운 면을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주로.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좀 다 읽어드리긴 조금 시간 관계상 좀 있지만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기존의 사람들이 뭐 이런 여행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상품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패키지 여행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딱딱 해갖고 패키지로 만들었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그 시도 자체는 좀 칭찬해줄 만하다. 근데 보면 뭐 여수 밤바다 얘기 이렇게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런 평범성 또 어차피 그 여수 여행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수 그 밤바다의 포차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무작정 빼기는 또 좀 그래요. 그죠? 예. 그런 좀 딜레마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여행 뭐 찍고 한 그런 여행 안 하고 뭐 다른 여행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파리 가는데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안 찍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 거야.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도는 뭐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이정민 컬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민 컬럼 제목은 정부는 트래블 버블이 창피한가 보다입니다. 우리 정부는 트래블 버블이 창피해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분 탓으로 돌리기엔 그동안 드러난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국내에서 트래블 버블 관련 첫 언급이 나온 지 1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요, 트래블 버블을 여행 안전 권역이라는 우리말로 바꾸고 공식 발표까지 하는 등 당장 뭔가 될 것처럼 떠들어온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홍콩과 싱가포르 간 트래블 버블 체결 소식이 조금 흘러나오자 우리 언론과 미디어 역시 당장 한국도 트래블 버블을 할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죠. 올해 연초 구정 연휴가 지나자 여행업계에서는 본격적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트래블 버블이라는 카드로 여행업계 달래기에 나섰죠. 이것이 달래기인지 아니면 시위 집회와 상관없는 정말로 독자적인 행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요, 트래블 버블은 실체 없는 희망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사이판과의 트래블 버블 체결이 급작스럽게 발표됐습니다. 싱가포르가 첫 트래블 버블 체결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어 사이판이 속해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트래블 버블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문체부를 통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이판과의 트래블 버블 체결 당사자는 국토교통부가 됐으며 공식 발표 역시 국토부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번 사이판과의 트래블 버블 체결에 관한 언급이 문체부를 통해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상식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얼마 전 황희 문체부 장관이 스페인에서 열린 관광 라운드 테이블 현장에서 밝힌 것만 봐도 문체부에서 그동안 얼마나 트래블 버블에 의혹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이판 여행의 경우 우리 국민이 해외로 나가는 행위가 주를 이루다 보니 한국 관광 발전에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문체부에서는 한 발 물러난 것이라는 전언이 있지만 다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체결 당사자인 국토부는요, 또 어땠습니까? 행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수장, 그러니까 장관이겠죠, 또는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거나 관여한 대외 행사의 경우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언론에 알리고요.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 카테고리를 통해 알립니다. 하지만 이번 트래블 버블 체결 후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도 그 어느 행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이번 트래블 버블 체결에 대해 나온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트래블 버블 체결 당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한국 국민 중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 외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트래블 버블 체결 전에 그토록 떠들어대던 것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죠.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사이판 내 트래블 버블 체결이 있기는 있었나 싶을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처음이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쉽다는 얘기겠죠. 여행업계가 그토록 바라던 트래블 버블, 그 트래블 버블 체결에 처음이 어렵게 성사된 만큼 이후 체결은 더 쉽고 빨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트래블 버블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 방역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행업계를 잠시, 그야말로 잠시 달래기 위한 이번과 같은 트래블 버블이라면 하지 않는 편이 낫고요. 누구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 조직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트래블 버블 체결 전과 체결 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정부는요, 트래블 버블 체결이 부담스럽거나 창피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